예, 안녕하십니까? 이문찬, 엠비엔골드 이문찬 대표 무료 방송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장세가 굉장히 변화를 주죠. 작년과 굉장히 다른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화가 심하고 또 작년 시장하고 성격이 완전히 변해졌죠. 그래서 아마 매매하기가 아마 힘든 시장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봅니다. 저희 방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저희는 그냥 방송을 요새 출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집중하는 것도 있고 또 건강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회원이 상위권에 있고 특히 2년 이상 장기 회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은 그렇고요. 또 3천만 원으로 15억 돌파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또 단타방에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 되시는 분들이 저희 방에 오셔서 원상 복구를 하고 또 엄청난 수익을 내서 지금 눌루랄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지금 종목에 대한 특징들 이런 것들도 좀 설명드리고 시황을 좀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 분석을 좀 보시면요. 요새 외국인의 움직임이 아주 좀, 액티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요새 거의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보시면은 오늘도 코스닥 쪽에서 엄청난 매도를 때렸고, 그 다음에 어제는 또 선물을 많이 때렸는데 일부 지금 환매수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 또 중국과 심천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종목별로 다양해지고 고점 뚫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지금 하락 종목이 항상 많습니다. 오늘도 뭐 코스닥이 하락한 게 750개 750개예요. 근데 올라간 건 몇 개예요? 560개.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ADL 지수가 빠져요. 이렇게 ADL 지수가 빠진다라는 거는 시장의 질이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는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이렇게 올라오는 이 스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올라오고 또 시장 참여자들이 이럴 때는 눈 감고 투자했어요. 눈 감고 막 투자해가지고 배팅하고 이러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횡보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그리고 먹기도 쉽지 않고 또 올라가는 종목보다 떨어져 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몇 번 설명드렸지만 작년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장세인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창출 못한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옆으로 횡보해요. 그래서 지금 7월 장세가 실시되고 있고 오늘이 7월 2일이기 때문에 7월 장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 이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봤듯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주식시장과 연관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6종의 델타 바이러스 이런 쪽에 해서 확산 중이라고 해서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 또는 mRNA 관련 종목들이 지금 오르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이 시장을 죽일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것 때문에 또 겁을 먹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영향은 아주 굉장하게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느끼셔야 될 게 뭐냐면 자꾸 악재라는 것 또는 내용들이 저렇게 상승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터져요. 터지다 보면 악재에 자꾸 민감하고 악재 때문에 투자를 못하면 지금 시장은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전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장세는 14년 만에 찾아오는 어마어마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보시면요. 6월 수출이에요. 6월 수출. 지금 뭐 델타 바이러스가 창궐한다는 등 내지는 인도가 창궐해가지고 수출이 안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6월에 수출이 40% 가까이 증가했어요. 3분기에도 20% 증가 전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 시장이 이렇게 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3개월 연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내수보다는 수출에 의존을 많이 하는 나라죠.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14억 인구, 15억 인구이기 때문에 내수 비중이 크고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뭐 끄떡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고령화 사회로 들어갔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악재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개적으로 하반기에 우리나라가 신흥국인데 신흥국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보는 나라죠. 뭐냐? 신흥국 중에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캐들도 올라가고 뭐 이런 종목 저런 종목 엄청나게 올라가죠. 중국이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이 안 올라가는 것 같지만 중국이 굉장히 잘 올라가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신흥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신흥국 시장의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신흥국 시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들캡이니 뭐 궁채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서 나왔지만 금리 상승이 제한적이라면 가치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두는 전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가 무슨 종목 가지고 투자했어요? 우리가 두산중공업을 뜨기 전에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죠. 무방에서 여기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바닥이다. 그래서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월봉으로 보면 이리타. 이게 없던 거죠. 예, 없었죠? 없었을 때 월봉으로 보면 바닥이다. 바닥이니까 바닥주의 반란에 동참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올라간 것 같지 않지만, 일봉으로 보면, 예, 이 자리예요. 이 자리인데, 2주 만에 더블이 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예, 카카오 게임즈죠. 예. 카카오 게임즈가 이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카카오 게임즈가 어떻게 됐나. 예. 이 무거운 것이 에너지가 집중해요. 이렇게 집중하니까 오늘 24%가 올랐습니다. 5조짜리가 24%가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지금 투자 심리는요,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급해졌는데, 급해지다 보니까 뭐 돈 된다고 그러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아까도 설명했어요. 아까도.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올라가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많고, 작년에는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갔잖아요. 예, 작년에 뭐, 우후죽순처럼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올해는 굉장히 지그재그 패턴으로 스몰하게 올라가요. 그러면 작년에는 세게 올라갔는데 올해는 그렇게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다. 이익이 안 나니까 급해졌고, 급해지다 보니까 자꾸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런데 실상은 내가 살 때는 이게 거의 못 먹는다는 거죠. 예, 단타는 뭐 때리는 것도 있고, 또 어제 뭐 방송을 보니까 3% 먹는데 3%. 예, 3%를 먹는답니다. 그래서 3% 먹는 걸 수익을 자랑하죠. 여러분, 3% 먹으면요, 거기서는 3%지만은, 예, 거래세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0.3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세 떼죠? 또 뭐 떼요? 수수료 떼죠? 그러면은 2% 정도밖에 못 먹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나는 굉장히 뜨겁다. 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야기가 되느냐고요, 이게.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방에서 샀죠? 처음에 산 사람은 문자는 여기서 사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자기 방에서 사면은 끌어올려 가지고 결국은 3%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대 방송에 나와서 3% 먹은 걸 자랑하는 그런 전문가도 있답시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지금 에너지가 응축되면서 올라가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수익을 못 내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두산중공업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이 바닥주에 반란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도 얘기했어요. 삼성중공업.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종목을 뭐 안 준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줬어요. 제가. 삼성중공업이 삼성엔지니어링이죠. 삼성엔지. 예. 삼성엔지니어링이에요. 삼성엔지니어링도 여기 이 자리죠. 예, 16,000원짜리. 여기서도 얘기했어요. 이거는 틀리다. 예.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수하는 이유는 뭐냐? 뻔한 거예요. 뻔한 거. 뻔한 거다. 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으로 더
턴어라운드 되는 거예요. 턴어라운드 된다는 거죠. 턴어라운드. 그러면서 턴어라운드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그냥 보면은 바닥인지도 몰라요. 근데 월봉으로 보면 17만원짜리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들을 매집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집하자고. 월봉상 바닥에 있는다. 바닥에. 예, 이렇게. 예, 몇 년이냐 이거죠.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쭉 횡보해가지고 이제 꽃이 피는 종목들이 은근히 예, 수익을 창출합니다. 은근히 수익을 창출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느냐 이거죠.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올라온 거 보면은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그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종목을 매집하자라고 얘기해요. 월봉상 바닥에 있는데 이렇게 꿈틀어 올라오는 종목을 매수하자. 이게 뭐 이런 종목 매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 방은 이 종목을 요번 주 핵심 종목으로 찍어가지고 매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집할 사람들은 예, 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좀 보시면은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 드래곤님이에요. 성공투자하기. 이분도 뭐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방, MBN의 모든 방, 예, 그리고 인터넷의 주식 카페 모든 방들, 이토마트, 한경 같은 모든 단타방을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케팅 전략상에 맞추어서 처음에는 수익 나는 것 같지만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2016년 2월부터 2년을 맺어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종목은 몇 개 투자를 안 했어요. 근데 3천만 원에서 지금 17억 정도 됐답니다. 이게 이제 자꾸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요거만 바뀌어요. 요거만. 예, 전번에는 15억인데 지금 17억 됐습니다. 이분이 여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차트 매매가 아니다. 산업 분석이다. 그리고 전 직장 임원 출신이기 때문에 인전 네트워크와 정보 이런 거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공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종목 회원 수에 집착하기보다는 회원님의 진정한 총계좌 수익률을 신경 쓰기 때문에 장기 회원이 제일 많은 방이라는 거예요. 그 드래곤 스타일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예, 어느 종목, 몇 개 종목 가지고 딱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여기도 나오지만 공부를 해서 멘탈을 강화한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는 진정한 게임, 진정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예, 7월 달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월 장세에 대한 대신증권 쪽에서는 뭐가 나오느냐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Don't worry. 지금 엄청난 악재죠. 무슨 악재가 있어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보호무역주의나 또 FOMC에서 금리 인상, 테이퍼링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데 결론은 비해피라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왜 지금 겁을 먹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겁을 먹고 있느냐? 겁을 먹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겁을 먹지 말아라 라는 얘기고요. 예,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 지금 장세는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지금 장에 대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예, 여기 제목만 봐도 딱 나오죠. 성경주의 반격이었다. 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물가 상승 압력도 지속되고 연준의 통화 스탠스가 문제고 경기 모멘텀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컨센서스도 상회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투자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이 시장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장세는 굉장히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 투자를 많이 했죠. 예, 인플레이션 투자 많이 했는데 제가 3개월 전부터 얘기했죠.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미 연준의 통화정책 불안이라든지 델타 바이러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기 모멘텀까지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장이.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이런 장세에서 고용이 개선되고 재고 추측 소유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호황을 이루면서 대한민국의 수출이 40%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가지고 투자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래서 펀더멘탈의 흐름은 꺾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가는 코스피의 펀더멘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 전략으로는 전략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주, 예, 인터넷,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자동차, 운송 이런 쪽의 비중 확대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 외국인 순매수 유입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서 구조적 성장주, 한국 사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번에도 얘기했죠. 한미 정상을 통해서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이라는 얘기가 있죠. 이게 기술 동맹으로 갔다는 거예요. 기술 동맹. 그래서 기술 동맹이 뭐냐? 여기에 혜택 받는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조적 성장주와 수출주, 시장 지배력과 주도주가 새롭게 탄생되면서 자동차 이런 것들이 턴어라운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투자해야 하셔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일시적 현상과 뉴스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섹터가 어떻게 됐고 거기에 따른 이런 전략을 갖고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어떤 종목들이 하루에도 뭐 엄청나게 오르니까 그런 종목에 대한 전략인데 올해 특히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까지 녹록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포트를 구성해 가지고 관리하는 체계란 말이죠. 왜? 지금은 어느 쪽으로 올라갈 거냐 이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거죠. 근데 지금은 종목이 슬림화됐다는 거예요. 종목이. 예, 바늘구멍 찾기라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 증권주도 그렇고 은행주도 그렇고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요. 의류 종목도 어떤 거는 올라가고 어떤 거는 빠져요. 제가 얘기했죠. FNF 같은 경우
보시란 얘기예요. 그거는 3년 동안을 놓았는데 다른 거는 빠져요. 즉 주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주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그 운명을 결정하는 종목을 피킹해가지고 거기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먹다 보면 올라가니까 좋은데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피레침 맞아가지고 수익을 다 까먹는 이런 뉴스 따라가다 보면 맨날 똥침 맞고 20개 종목에서 1개 맞았다고 성공 투자 후기 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성공 투자 후기를 그렇게 쓰질 않아요. 이분이 총 계좌 수익률 3천만 원에서 이게 이분이 3억대도 썼고 4억대도 썼고 5억대도 썼고 7억대도 썼고 15억에도 쓰고 17억에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성공 투자 후기는 총 계좌 수익률이 내가 3천만 원 가지고 투자했는데 1억대도 썼고 2억에도 쓰고 3억에도 쓰고 4억에도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성공 투자 후기에서 내가 진짜로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써야죠. 이거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종목이 올라갔다고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게 제한되어 있는 거죠. 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중에 딱 뭔가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뭔가 모멘텀, 이렇게 올라가는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그 종목이 갖고 있는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월봉상 이렇게 바닥인데, 예, 이거 보시라고요. 이렇게. 바닥인데, 이런 자리에서 공략하면 올라간다.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올라간다. 왜 올라가는가? 다른 거는 안 올라가는데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뭐냐? 친환경과 SMR이다. 이런 거예요. 두산중공업이 과거에는 아무것도 아닌 종목이었느냐?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는데 산업의 사이클과 이런 것들이 죽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친환경주로 바뀐 거죠. 기술력을 통해서 리스트럭처링을 하고 창원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친환경이고 세계적으로 이 생산하는 기업이 별로 없는데 이 기술력을 갖고 세계적인 친환경 기업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모멘텀을 갖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는 모멘텀이 또 바뀐 게 뭐냐면 원전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비친환적이었는데 지금은 원전만큼 싸면서 소위 말해서 환경 파괴가 거의 없는 것이 원전이라는 거예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절개질을 하기 때문에 홍수철에 산사태의 원인이 되고요. 또 한 가지 폴리실리콘이에요. 이거는 극약물질보다도 더 소위 말해가지고 극약보다도 더 환경오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쓸 때는 친환경 태양광을 쓰지만 태양광을 잡아당겨가지고 쓰지만 그것이 노후화된다는 거예요. 노후화되는데 노후화 기간이 몇 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걸 처분할 때는 농토나 이런 쪽을 완전히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같이 구름 낀 날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중국 쪽에서 미세먼지가 와서
발전이 굉장히 안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야 굉장히 넓은고 허벌판에다 하니까 그래도 효용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의 원인이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MR이라는 것이 나오고 SMR을 통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니까 또 한 가지는 이게 보십시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에너지가 집중되면 급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만에 이게 더블이 가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10조가 되는 종목이 더블이 간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잡아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맨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한 종목이냐? 아니다. 매주 공략주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집하는 종목이 틀리다. 그리고 올라가면은 그 종목은 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 종목을 매집해야지만 지금 수익이 나는 장이고 저희는 월봉상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을 지금 우리 회원님들하고 신규 회원님들하고 매집을 하고 있다. 요거하고 비슷한 자리,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 있는 거죠.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 있는 거를 매집해야 된다. 그러면 승리하리라.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